건강 백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의사의 참견 차유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주실 산부인과 전문의 배종훈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배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원장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계절이 있으세요? 전 여름을 좋아합니다. 왜 여름 좋아하세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여름을 좋아하시고 저는 또 반대로 겨울을 좋아합니다. 혹시 왜인지 아세요? 알고 싶은데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유일하게 제가 볼록하고 튀어나온 뱃살을 커다란 외투로 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은 뭐랄까 저에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쉬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 물론 나이살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식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뱃살이 너무 극심하게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궁에 혹이 생기는 자궁근종일 수 맞아요.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자궁근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사연 먼저 듣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폐경을 앞두고 고민이 생긴 50대 여성입니다. 언젠가부터 생리량이 많아지고 부정출혈도 종종 생겼습니다. 이런 증상이 폐경 무렵에는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무심코 넘겼죠.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가 힘들어지더군요. 나이도 있는 만큼 요실금인가 싶어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기가 무려 10cm라고 해서 놀랐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증상도 심하고 폐경 시기이기도 하니 자궁 적출술을 권하셨습니다. 폐경을 앞두긴 했지만 막상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찾아보니 폐경이 되면 자궁근종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한다던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좀 봤습니다. 폐경 때문인 줄만 알았던 증상이 사실은 자궁근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자궁근종은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질환일까요? 네. 보시면은 자궁은 크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궁의 가장 안쪽을 이루고 있는 자궁 내막, 그리고 가장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장막, 그리고 내막과 장막 사이에 자궁 근육층을 이루고 있는 이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궁의 근육은 평활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신을 하면은 이 자궁이 1000배 이상 커진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신축성이 좋은 평활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유전자의 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호르몬의 과다한 영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평활근 세포에 비정상적인 과다 증식이 발생함으로써 이 근육 사이에 양성 종양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자궁 근종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마디로 자궁의 안쪽 그러니까 내벽에 있는 자궁 근육의 종양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종양이라고 하니까 왜 우리 종양하면 암을 생각하기도 하고 덜컥 겁이 나는데요. 괜찮은 종양일까요? 예, 우리가 크게 종양은 몸 안에 생기는 모든 신생물들, 새로 생기는 그 혹들을 종양이라고 하고요. 종양 크게 양성 종양, 악성 종양으로 나눕니다. 예,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 조직으로 침투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격 장기로 전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질병은 아니고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악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전이라든지 주변 조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무리 양성종양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생활의 삶의 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때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은 아니기 때문에 암과 같은 종양은 아니라는 거, 대신에 어떤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궁근종이 그러면 좀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 생기는 종양일까요? 자궁 종양은 크게는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궁 내막 쪽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자궁의 점막하 근종이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생리양의 증가가 엄청나게 되죠. 예. 생리할 때 덩어리 피가 많이 쏟아지고 또 생리통도 많이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바깥쪽으로 자라는 이 근종의 경우를 장막하 자궁 근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막하 자궁 근종은 사실 그 생리하고는 큰 영향이 없고요. 사실 통증하고도 이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크기가 크더라도 좀 지켜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장막과 내막 사이, 근육 사이에 이렇게 생기는 거를 이제 근층 내 자궁 근종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에도 자궁의 수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이 자궁이 이 근종 자체를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궁이 수축을 자꾸 하기 때문에 생리통도 심해지고 생리량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근층 내종, 정막하 근종, 그리고 장막하 근종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궁 근종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까지 자궁 근종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사해 봤더니 자궁 근종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몇 개가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라든지 자매 또 자녀 그런 쪽에 이제 근종이 있는 분들은 근종의 이완될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 또 자궁 근종의 발병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네, 그럼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 거죠. 그런데 이 자궁근종의 원인 중에 하나로 여성 호르몬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여성 호르몬과 자궁근종이 어떤 관계일까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근종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초경이 빨라진다든지 네. 아니면 폐경이 늦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가임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한 번도 안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는 거겠죠.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동안은 생리를 안 하니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 이것도 아주 비만인 경우에는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들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자궁 근종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자궁근종이 정말 암처럼 심각한 질환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에 임신을 하지 않으시는 또 여성분들도 많으신 관계로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집중하셔야 될 질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궁근종 그러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자궁 근종은 근데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30에서 40대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가요? 여자 3분 지나가면 한두 분은 꼭 자궁 근종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흔한 게 이제 자궁 근종인데 예전에는 30, 40대 여성에서 가장 이제 흔하게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초경도 빨라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환경 호르몬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20대에도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자궁 근종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젊은 여성분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식습관 혹은 초경이 또 빨라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기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자궁근종의 환자가 좀 급증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울러 예전에는 20대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궁근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낮춰졌는데 요즘은 20대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30대 넘어서 결혼을 하시기 때문에 20대에는 그냥 계속 생리를 하시고 여성 호르몬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20대에 자궁근종이 늘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궁 근종의 사연자분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 합니다. 사연에서 심한 통증과 잦은 요의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자궁 근종을 우연히 좀 발견을 하신 건 거죠. 자궁 근종이 되었을 때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궁 근종은 30, 40대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상에서 발견될 만큼 아주 흔한 양성 종양인데 그만큼 또 증상이 없는 경우도 과반수 이상입니다. 약 50% 이상,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50% 이상의 자궁 근종을 가진 여성들이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만약에 그 크기가 크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궁 점막하 근종 또는 근육 쪽에 근종이 위치하고 있으면은 첫 번째 생리량의 증가, 두 번째 생리통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앞에 있는 방광이라든지 뒤에 있는 장 같은 것들을 압박하는 압박 증상, 예를 들어서 배뇨 곤란 아니면 배변 곤란, 변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은 또 복부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궁 근종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 근종의 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많죠. 네, 그런데 자궁 근종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의 또 비율도 높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빠르게 알아채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집에서 스스로 뭐 만져보면 근종이 만져진다라든지 알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는 걸까요? 아주 그 체지방이 없으시고 복부에 지방이 없는 분들은 근종이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면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뭐 3, 4cm 정도의 무증상 자궁 근종인 경우에는 본인이 만져서는 사실은 잘 알기가 힘듭니다. 옛날에 근데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었어요. 공중 목욕탕 가면 세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배 쪽을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돼가지고 자궁 근종을 사실 발견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세신하는 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다는 말도 있긴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그 크지 않은 자궁 근종은 본인이 만져서 진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최신의 또 정보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카드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면 만져보게 되고 왠지 내가 근종이 있는 것만 같지만 체지방이 정말 낮으면서 근종 크기가 많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 진단은 어려우시다라고 하니까 병원에 자주 검진을 하시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50%의 여성이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자궁 근종이 있어 그래도 2분의 1은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반반인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궁 근종의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저는 또 아울러 궁금한 게 거의 반반일 정도로 자궁 근종이 많다라면 이거 치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질환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증상의 자궁 근종은 사실 굳이 몸에 칼을 댄다든지 약을 써가지고 근종을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뭐 더 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지켜보는 것이 답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양성 종양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몸에 어떤 증상을 주지 않고 크기만 커지지 않는다면 지켜보는 게 원칙이고요. 하지만은 근종의 위치가 좋지가 않거나 크기가 너무 크거나 환자가 이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괴로움을 주게 되면은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자궁 근종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치료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과적인 치료, 즉 칼을 대지 않는 치료고요. 외과적인 치료.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내과적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 그리고 그 자궁 내 그 호르몬 장치가 있어요. 삽입하는 자궁 내 장치, 그리고 조금 그 침습적인 방법이긴 한데 자궁 근종에 혈관을 색전하는 자궁 근종 혈관 색전술, 그리고 하이프 같은 그런 내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겠고요.
그런 내과적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크기가 너무 크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런 내과적인 치료보다는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는 수술이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수술을 하는 걸 쉽게 결정하는 걸 선호하진 않으시고 또 권장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 기준이 또 따로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일까요?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 그리고 자궁 점막에 가깝게 생긴 점막과 근종의 경우 생량이 너무 많은 경우 그리고 불임과 연관된 경우 그리고 갑자기 크기가 너무 커져서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요구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서 조직 검사를 봐야 되고 네. 또 증상도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기준 중에서 종양이 너무 클 경우에는 이 악성 종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크다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크다는 기준보다는 갑자기 너무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경우를 말하는 네. 것이죠. 예. 뭐 양성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 뭐 10cm, 20cm가 되는 경우도 뭐 많이 있어요. 하지만 뭐 그 크기가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면은 뭐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뭐 몇 달 전에 몇 센치에 불과하던 게 갑자기 십수 센티미터로 갑자기 커진다든지, 그리고 게다가 그 안쪽에 무슨 괴사라도 있다든지 그런 그 일반적인 자궁근종에서 벗어나는 소견이 보이면은 반드시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크기로만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자라나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나면 혹은 또 약물로 치료를 하고 나면 어떻게 치료가 쉬운 편에 속하는 질환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양성 종양이니까는 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쓰면은 자궁근종은 비교적 잘 치료가 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네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 수술하신 후에 재발하시는 경우도 있으실까요? 그 자궁근종이 그 단일성, 그러니까 하나만 크게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제거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재발을 안 하고 그 폐경될 때까지 잘 지내시는데 네. 다발성으로 자궁근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뭐 10개에서 뭐 20개 이상까지 자궁근종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뭐 수술을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조그만 씨앗이라도 남는 게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보통 몇 년 이후에 거의 재발을 하는데 보통 이 다발성 자궁근종인 경우에는 한 30-40% 정도는 이후에 재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은 그렇게 재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재수술로 가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수술이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수술 후에 그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으셨는데 네. 자궁 근종이 자연적으로 괴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기도 한가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미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임신을 해요. 네. 임신을 하면은 태반하고 애기한테 혈류가 많이 가야 되는데 자궁근종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궁근종이 이제 굶어 죽는데 그게 이제 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자궁근종의 괴사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궁근종 크기도 줄어들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비임신 시에 갑자기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자궁근종이 이 바깥쪽으로 자라면서 혹부리 영감 혹처럼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꼬이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꼬이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아요. 폐경을 하면 또 자궁 근종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요. 네. 요거는 어떨까요? 자궁근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 호르몬에 의존적인 종양이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은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그 생산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자궁근종이 더 커지진 않아요, 적어도. 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걔네들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그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서 너무 큰 자궁근종이고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은 폐경이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근종도 사실은 혹의 일종이잖아요. 네, 네. 자궁 근종이 혹시 암으로도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여러 그 블로그라든지 의료 지식과 관련된 블로그나 인터넷 지식들을 이제 보시고서는 자궁 근종을 방치했을 때는 너무 오래 두면은 암이 될 수 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또 기술해 놓는 블로거들도 있고 그 의료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버려도 또 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자궁 근종의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악성 종양을 자궁 육종이라고 그래요. 네. 자궁 육종. 자궁 육종. 근종의 악성 형태가 육종인데 두 개의 유전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유전자 변이가 아예 달라요. 그 얘들은 아예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근종이 오래 간다고 해서 육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는 현혹되지 마시고요. 단 이런 건 있습니다. 근종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육종이 나오더라. 그런 거에서 근종을 오래 두면 육종이 된다. 그런 말이 아마 와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자궁 육종은 악성 종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궁 육종인지를 알 수 있는 신호들이 있을까요? 자궁 육종도 초기에는 근종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진찰을 하거나 심지어 MRI를 찍어도 육종과 근종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물론 육종이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복강 내에 전이가 된다든지 다른 장기로 퍼지게 되면은 이거는 보나마나 육종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육종도 초기에는 근종과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점이 참 딜레마예요. 네, 좀 애매한 네네. 질환이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궁 근종을 좀 치료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지식이 없는 제 속근에서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자궁이라는 장기는 이 여성의 골반, 그러니까 복강 내에 있는 내장기관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려면은 이 배 안으로 들어가야지 조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마취가 필요하고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얇은 바늘을 넣어가지고 일부 조직만 채취해서 그걸로 육종과 근종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궁 근종도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사실 자궁 근종의 원인이 이거를 하면은 근종이 잘 생긴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뚜렷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비만이거나 너무 육류의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또 근종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규칙적인 생활 식습관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근종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자궁을 깨끗하게 보존한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량이 너무 많은데 나이가 먹어서 아니면 이제 폐경이 되려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게 그 포인트 같습니다. 네, 진짜 이 식습관이 정말 만병에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식습관 자체가 육류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식습관 조절과 그리고 또 스트레스의 적절한 관리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으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흔하지만은 무서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궁근종 정기검진으로 여러분들의 자궁을
지키도록 합시다. 네, 자궁을 지킨다는 말이 뭔가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증상이 증상일 정도로 참 알아내기도 힘들고 예방법도 딱히 없다 보니 이렇게 애매하면서도 하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원장님의 말씀처럼 정기적인 검진으로 내 자궁을 아껴준다면 아마 이렇게 힘든 질환과는 빠이빠이 멀리 하실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궁근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들고 요목조목 참견하러 저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TV 주치 의사의 참견. 참견.